집권 2년 차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홍보소통수석에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 신임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수석급 5명을 교체하면서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서실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과 3차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임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성 수석은 1992년 연합뉴스에 입사한 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 사장을 지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엔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한 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서울 동부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기존의 봉욱 전 민정수석에 연이어 김앤장 출신이 민정수석에 임명됐습니다. 사회수석엔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개원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엔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엔 송기호 현 경제안보 비서관이 선임됐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의 재보궐 선거 출마로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은 이번 발표에선 빠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다녀온 지 사흘 만에 전격 인사를 내면서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를 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더하기 위한 수석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설명을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기홍 수석은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입니다.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온 법조인입니다.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개공교수를 임명하셨습니다. 김경자 수석은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리더입니다. 강건작 차장은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국가안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제3차장은 송기호 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예, 지난 19일에 그 순방 관련해서 브리핑 가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고 그 보좌관들하고 만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개편을 앞둔, 그러니까 인사가 단행될 부문의 그 수석 보좌관들하고는 아예 이제 그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라고도 알려졌는데, 사실 내일쯤 인사 개편이 있을 것이다, 단행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오늘 일부가 얘기가 나왔어요. AI 미래기획수석만 빼고 홍보소통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1차장, 3차장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비서관은 연합뉴스 TV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던 언론사 사장 출신입니다. 한찬식 민정수석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였고 동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이렇게 지냈네요. 법무부 인권국장도 지냈고요.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김경자 사회수석 비서관은 이제 약사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한찬식 민정수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홍보소통수석 비서관은 애초에 좀 정해졌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찬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상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진짜 예. 검찰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분이냐? 우리 뭐 김앤장 출신이라던가 아니면 검사 출신 뭐 이런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진 우리 진영의 지지자들이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오. 첫 번째로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오. 대통령이 정말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을 뽑았구나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와중에 성실하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예. 윗사람이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다. 일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 진짜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대체 불가능한 그런 국정 이기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인사로서 이 사람을 뽑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아까 우리 감찰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서울대 법대 86학번 중에 누가 똑똑하냐라고 했을 때는 몇 사람 안 되는 중에 한찬식 인정. 그래요? 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동기 중에서도 그렇고 윗사람들한테 정말 예의 바르게 잘하는 그러니까 두루두루 친한 성실도 성실하고 성격도 좋은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 뭐 이런 뭐 거칠고 그렇게 뭐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아무나 잡아가지고 다 수사하는 이런 스타일의 반감을 가진 그런 평소의 스타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다가 검찰 개혁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도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내부 상황도 잘 알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동기들에게도 윗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래서 정말 그런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럼 검찰 개혁 본인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국정 철학에도 발 맞추어서 한번 열심히 잘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은 앞서서 제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께도 여쭤봤을 때 실력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봉욱 수석도 그렇고 사실 이제 집권 2년 차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할 그 직책인데 민정수석이 근데 여기에 이제 검찰 출신의 인물을 또다시 세우는 것이 맞느냐. 거기다 또 김앤장 출신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이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을 해왔는데 검찰 개혁을 할 때 사실 검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죠. 검찰 내 검사들 특히 엘리트 검사들이 이 어떤 전환의 방향에 동의를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검찰 개혁의 성패에 좀 크게 좌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검사들이 뭐 여러 가지 특히 엘리트 검사들은 사회 각층의 인맥도 넓고 예. 또 본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각의 권력기관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제나 관리를 좀 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찬식 검사가 어떤 사람인가 원체 논란이 되니까 저도 이제 옛날 기사부터 거의 쭉 다 찾아봤어요. 어떤 예, 일을 예. 했나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검사구나. 그러니까 엘리트 검사구나. 그러니까 어허. 이렇게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검찰을 악마시하기보다는 사실은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정권에 휘둘리거나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서 칼을 휘두르게 되는 그런 어떤 정권의 개라고 불리는 예.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독립을 만들고 어떤 그 역할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으로 계속 검찰 개혁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 와서 봤을 때 그런 임무에 좀 충실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일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뭐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치 검찰 아니다. 본인의 예. 직무에 조금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냐라는 느낌의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측면인데 보셨다시피 굉장히 요직을 다녔습니다. 대검 뭐 대변인도 하고 뭐 여러 울산지검장도 거의 하고 검찰의 지휘부에 있었던 네, 인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엘리트 검사인 거죠. 그러면은 검찰 내부의 후배들 입장에서 저런 엘리트 선배가 동의하는 어떤 방식의 검찰 개혁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뭐 선배 효과랄까요?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 검찰 내에서 성공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시하고 지향하는 방향을 우리가 설득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특히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이런 이 검찰이나 정보 라인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소통할 수 있는 권위를 좀 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자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정리하면서 또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검찰개혁과 공정수사권 조정을 이루어 나가고 싶다라는 예.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매우 적절한 인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이 들어오자마자 할 일이 중수청 공소청 신설해야 되거든요. 요거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검찰 말씀하신 대로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는 인물이라면 뭐 굉장히 적절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홍보소통수석도 사실은 이제 언론인 출신 앞서서도 이규현 수석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아마 이제 언론인 출신이 올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도 한 30년 언론인 기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뭐 자격이 뭐 충분하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이 정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소통을 늘리겠다. 내가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늘려서라도 그 시간을 더 길게 해서라도 여러 뭐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아서라도 내가 모든 것을 뭐 직접 이야기하고 소통 방식을 더 늘려나가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의 소통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가서 더 닿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뭐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또 순방에 다녀와서 또 기자회견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소통 방식을 늘려가는 것을 이번 홍보수석이 지원할 것인지 그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브리핑을 할 때,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할 때, 하정우 수석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오늘 발표에 AI 미래경제기획수석은 왜 발표를 안 했는가, 이 부분하고, 하정우 전 수석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AI 전략이 상금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관련돼서 확정된 사실 없고, 확인해 줄 수도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AI 분야가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렇죠. 분야라서 예. 인재를 잘 골라야 되는데 사실 이 업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예. 실력 있는 인재들이 다 현업에 뛰고 있거나 그냥 중요하게 민간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민간 섹터에서 이 역할을 하는 걸 활약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정부로 모셔와서 정책이나 이런 드라이브를 거는데 좀 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 민간과 정부의 어떤 인재 분배의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AI 수석을 정할 때 그런 역할을 민간에서 본인이 하는 현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포기하면서까지 와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인재를 고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난항일 맞아요. 것이라고 생각이 예, 예. 들고 또 민간에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민간 섹터랑 굉장히 결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 만큼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검토하는 데서 인력을 고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꽤 몇 분 오르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곧 있으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공석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인사를 뭐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이제 하마평 오르는 AI 수석은 이기혁인가요? 뭐 그분이라고 하던데 아마존 출신이라고.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쪽에서 좀 그 고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혹시 그것 때문에 오늘 다른 인사 다 발표했는데 늦어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청와대 인사라는 것이 진짜 확정적으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사실 확정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물망에 오르는 그분, 아마존 네.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심이 클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인데 정부 측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 역량을 본인이 얼마나 더 크게 발휘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또 이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더 훌륭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또 리스트에 올라와 있을 수도 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뭐 이런 수석 비서관급 인사에 이어서 만약에 이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 임명이 되고 나면 대대적인 개각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어요. 지금은 한 5개 부처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장관 등등 해서 5개 부처 장관이 대대적으로 뭐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집권 2년 차니까 앞서서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다 망쳐놓은 부분들을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서서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년을 8년처럼 하겠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 정책들을 수행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장관들을 새로 세울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그 얘기는 있었어요. 대통령이 원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예. 청와대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빠르게 인사가 교체가 계속 되면서 갈 거다. 그에 맞게 모두를 계속 변경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모두를 변경하는 거죠. 1년 차 때 말씀대로 이 망가졌던 걸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안정형이면서 뭐 정무를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송미령 장관도 유임을 한 것이고 의지가 있는 좀 안정적인 인사들을 했다면은 이제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대통령께서 또 여야의 어떤 협치나 그리고 이 여당의 어떤 협조를 더 강조하시는 이유도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이 적기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데려온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성호 장관 같으면 또 이가 다 나갈 정도로 지금 네. 굉장히 고분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장관들이 지금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현실적인 문제로 이 내각 개각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총리에서도 하마평에 올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시 국회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대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건강 이슈였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장관뿐만이 아니고 장관실에 있는 많은 그 비서진들도 같이 그렇게 건강 이상 신호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개각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어떤 개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위험 신호에서 개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너무 들어 일을 못해서 그렇죠.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이명박 정부의 뭐 소고기 파동이라던가 예. 뭐 부동산 정책, 뭐 윤석열 정부는 심지어 취임 2달 만에 100일 정도, 취임 100일에 30%로 그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예. 지지율로 계속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정말 국민들을 환기시킬 그럴 이슈가 있을 때 개각을 예. 단행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불가항력적인, 진짜 앞으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정부를 신속하게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로 지금 개각이 단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좋다. 예, 너무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잘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또 딴지를 겁니까? 그 딴지 거는 거 열심히 또 방어를 해야겠네요. 예. 정청래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지난 이제 사실 여러 차례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 어찌 보면은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 아닌 경고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연임을 하지 말아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니었다.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임을 할 것 같아요. 연임을 하기로 결심을 굳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행보도 보면 일단 그 브리핑이 순방 브리핑이 있었던 날에도 전북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을 지금 자주 가서 인사를 여러 가지 이제 거의 선거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연임을 결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라고 지금 이거 대본에 써 있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지금 일단은 보궐로에서 한 1년 정도 당대표 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연임을 결심하는 이유야 뭐 당연하죠. 이번 보궐선거 보궐 자리야 연임 요번 찐이죠. 요번에 전당대회가 사실 찐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번 보궐은 이번 찐에 도전하기 위한 교두보 같은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 앞에 자리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고 이 다음 선거는 총선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 온 공식인데요. 당대표가 대선 주자가 되는 그 그림 흐름 위에서 이 총선의 공천권을 진 대표 자리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권력 다툼이라던가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저번 보궐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임을 물러설 이유가 사실 개인적으로 없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물러날 데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연임 도전을 안 하고 정리를 했을 때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그래요? 없고 지금 상황에서 또 똑같이 그러면 대표가 아니면서 야당 본인이 지금 하던 것처럼 드라이브를 걸면 당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여당 운영에 좀 사실은 태클을 거는 어떤 반대 세력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흐름에 대해서 헤게모니를 쥐고 가려면 무조건 연임에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방향이 우리 민주당 전체에 2년 뒤 총선과 4년 뒤 대선에 좋은 방향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대승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번에 연임 도전을 하지 않더라도 연임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연임 이번에는 한 템포 쉬고 가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다음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연임을 하겠다, 그래서 도전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그 경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 다 저의 생각인데 만약에 큰 자리를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정청래 당 대표가 지금 연임을 하고 그 이후에 더 큰 꿈을 정치인으로서의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크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센 사람, 그리고 지금 정점에 올라온 사람, 그 사람이랑 한판 붙어서 내가 이긴다라는 그림을 보여줘야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하고도 이겼으니 차기의 어떤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후의 그림을 본인이 그리면서 지금 이러한 각을 세우고 싸움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그러면 굉장히 비극적이죠. 또 우리 당원들에게도 비극적이고 국민들에게도 비극적인데 그러니까 일단 여당의 당 대표라는 분이 이 앞으로 4년이나 남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국회에서 입법 속도가 느려서 일 처리가 너무 느리다라는 답답함을 계속 호소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잘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당에서 정부 여당 당 대표가 그 일을 받아 안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고 그 이후에 본인의 정치 일정을 계속 계산해 나가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동력을 잃는 부분일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24일 최고위 전날 아마 사퇴를 할 것이다. 도전을 위해서, 연임 도전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민석 총리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인청이 끝나고 나야, 그쵸? 임명이 돼야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송영길 의원도 이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우원식 전 의장은 지금 이제 당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평생을 이제 민주당의 당원으로 온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상황, 당의 분열, 반목, 이거를 차마 지켜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불출마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당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하실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우리가 뭐 정청래 대표도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정권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또 연이어서 우리가 지금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맨날 우리끼리 관심 있는 문제에만 천착하다 보면 그리고 그 우리끼리의 싸움에 천착하다 보면 결국에는 대중적인 지지를 잃고 또 재집권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도 좋지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만 집권 여당으로서의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집권 여당의 당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 우리 당이 어느 방식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좀 대승적인 고민들을 해 나가야 하고 또 우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MZ들이 그리고 2030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게 되는 여러 이슈들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만나는 직장 상사들이 민주당인데 그 사람들의 위선이 싫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어떤 시민이 될 것인가, 어떤 민주시민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서로 멸칭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중도층이 볼 땐 사실 좋지가 않죠. 특히 무당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방식의 정치적 말싸움에 실증을 많이 느끼는 편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해야 되는데 의장을 지냈던 우현식 의장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좀 한번 소방수 예. 역할을 해주고 정리를 하고 좀 더 품격 있게 무당층,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우리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 선에 맞는 어떤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 예. 바란다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길게 글을 남겼는데 그냥 요약하면 민주당은 분열을 했을 때는 무조건 졌고 하나로 뭉쳤을 때 크게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또 전당대회에 나가서 또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또 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본인은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굉장한 경쟁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제 송영길 의원까지 이제 같이 참전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지금 벌써부터 이러는데요. 그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이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 좀 이제 노선 경쟁으로 가자. 어떻게 민주당을 이끌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하면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다. 대신에 김민석 총리가 되면 오히려 국정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 이제 뭐 그것도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시는 그 와중에 그 올림픽 공원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30들이 내 참정권을 좀 보장해 달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달라라는 그런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당 대표께서 아무도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던가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글을 올리셨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뭐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서 말하는 그런 동떨어진 것과는 동떨어진 그런 메시지를 보임으로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국정 동력을 지금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어떤 물음과 우려가 있는 것인데 반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결해야 된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생들을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오늘 오전에도 그 선관위의 이 사태에 대한 어떤 토론회를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한마디를 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방법을 찾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김민석 총리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반된 분위기를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도 다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참모진 일부 개편이 발표가 됐습니다. 홍보, 민정, 사회수석의 그리고 또 안보실 1차장, 3차장이 교체되는 중폭 개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새로 합류하게 됐나요? 네, 홍보소통수석에는 연합뉴스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거쳐서 사장직까지 역임한 성기용 전 대표이사, 그리고 민정수석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찬식 전 검사장,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을 지낸 김경자 우석대 개공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안보실 1차장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낸 강건작 예비역 중장이, 그리고 3차장에는 송기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1기 때와 비교하자면요, 학자 출신인 문진영 사회수석 후임으로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경자 수석이 배치한 것, 그리고 안보실 1차장에 전작권 전환 등 국방개혁 로드맵을 담당했던 강건작 중장을 내세운 것이 좀 앞으로 노동 국방개혁에 더 힘을 쏟겠다, 좀 더 현장 밀착형 참모를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여러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한찬식
한찬식 민정수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김앤장 출신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동부지검장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를 해서 김은겸 장관 등을 기소한 전력이 있어요. 또 이거 갖고 뭐 혁신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지지층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마평이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 수석이 최백열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말씀하셨던 비판 논평을 했는데 특히 이제 박병원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한찬식 수석이 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김학의 출금 사후 조치 승인 요청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게 게다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앞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셨던데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지금 몇 건의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당대회와도 연결돼 있는데 후속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신임 민정수석이 한찬식 수석이 됐다. 이런 점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수기를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한찬식 수석이 이걸로 어떻게 조율해낼 것이냐 이런 게 있고 또 뭐 여권 내 여러 지지층의 갈등들이 있지만 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인사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 생각을 두루두루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는 스타일이고 검찰 쪽 의견, 보수 진영 쪽 의견을 수렴할 인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 참모진 내의 통합 인사 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내의 통합 인사 좋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지난 이제 6월 3일 요 선거 때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죠.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 수석 복귀설. 여기 또 불거졌습니다. 이 청와대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인사 발표 때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 자리가 발표되지 않았다. 마침 하정우 복귀설인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인사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지금 안팎에서는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인사가 하정우 전 수석이 아니라 이기혁 아마존 웹서비스 스타트업 생태계 총괄로 지금 여러모로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은 이제 광주 간산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문영 의원이 맡았던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이 상근 부위원장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하 전 수석은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문의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기사는 하 전 수석 얘기는 하마평의 얘기고 듣지 못했다. 제안이 오면 생각해보겠다. 뭐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 외에도 주말 사이에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개편을 시사해서 여기도 안팎에 좀 이제 파장이 좀 있는데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7월 말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거라는 거는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직접 시사했던 부분이라 새롭지 않은데 국민의힘이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 세금 폭탄론이 또 하나의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정책실장의 문제의식이 지금 현실에 부합합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성과급으로 인해서 뭐 경기 남부 지역, 동탄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이처럼 반도체 호황의 가실이 부동산 시장에 또 고이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계속 강조해왔던 머니 부부와도 배치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놓친 게 아무래도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어떤 주택 공급 인허가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야당이 쥐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제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부동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 TV조선과 한 인터뷰 내용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무회의 전에 대통령과 독대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이 나왔나요?
청와대에서는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을 막을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운영을 규정한 시행령에 따라서 배석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올 수 있는 것이고, 독대 여부는 좀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따로 발언 기회를 받을 수 있느냐, 요것도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아마 당일 회의 주제에 맞는 발언이어야 아마 서울시장도 발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만약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의라면 그동안에도 이게 아무래도 민감하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전환 후에 많이 이야기가 된 바 있어서 비공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설명을 들으니 제 지금 여기 머리 뒤로 청와대 보입니다. 네, 청와대 이슈가 한눈에 한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평소 8시 50분에 연결을 했는데 오늘 10시 10분에 연결을 드렸어요. 바쁜 시간대이지만 이렇게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